안녕하십니까, 박배옥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눈이 내리고 눈이 밖에는 내리고 있는데 안에 뭐 따뜻하게 전열기를 켜놓고 앉아 있으니까 참 행복한 느낌입니다. 지금 뭐 나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가장 지금 뭐 그래도 뜨거운 이슈는 아무래도 우리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겠죠. 여러 가지로 어떻게 이제 뭐 부산대 병원에서부터 제일 처음에 뭐 경찰이 부산대 병원으로, 그 다음에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 뭐 집도의의 어떤 브리핑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빨리 이제 뭐 경찰이나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궁금한 점을 덜어가지고 팩트 그대로 이제 사건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국민들이 다른 생각, 다른 얘기 하지 않도록 빨리 진정시켰으면 좋겠어요. 뭐 각종 방송에 채널에서 여러 이제 패널들이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각자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다 뭐 하나씩은 아마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전혀 또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너무 좀 혼란스럽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되는 파트, 경찰, 그 다음에 의료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사실을 모르는 각 당에서는 일단 말하는 것을 좀 조심하고, 그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수사하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팩트를 갖다 전달해 가지고 좀 이렇게 잠잠하게 만들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뭐 다른 나라들 보니까 요즘 홍수 피해 막, 그 다음에 굉장히 뭐 폭설, 여러 가지 뭐 일본 같은 데는 지진.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겨울이니까 당연히 눈 내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내립니까? 오늘 굉장히 아름답게 내리는데,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물론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한 당의 대표가 피습을 당한 게. 그러나 이제 그나마 다행스럽게 충분하게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이 치료할 수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사실만 정리를 해가지고 국민들 좀 안정시킬 수 있도록, 또 좀 있으면 우리가 선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사건이 우리한테 보여질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근본은 뭔가, 그 근본적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다른 쪽으로 약간 얘기를 돌린다면은, 예전에 경찰대학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우리 젊은이들이 경찰대학에 지원하고 경찰의 전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을 갖다가 좀 높이는 그런 데 이바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제 뭐 조카들이나 이렇게 간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는 뭐 경찰대학을 폐지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즉 말해서 기대하는 것만큼 그런 활동들이 아마 충족되지는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경찰의 수사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지금 300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은 한 명이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수한 인력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이 되고 전부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경찰의 간부로 근무를 한다든가 육사나 회사 공사를 나와가지고 우리 각 국군의 간성으로서 국가에 충성한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에 보훈처장인가요? 해군 천안함 사건에서 부상당했던 그분이 뭐 아마 보훈부 차관인가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쪽으로 젊었을 때 꿈을 가지고 사관학교로 가고 경찰대학 갔으면은 거기서 정말로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조국에 충성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기양이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조직에서 정치적으로 갈까를 고민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았으면 좀 더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많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으면서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정관예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정관예우가 있다는 것은 변호사들이 뭐 판사나 검사의 고위직에 있다가 변호사로 갔을 때 판사들의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맞지 않는 얘기죠. 정확히 따지면은 우리 판사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그러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문제가 있으니까 정관예우란 단어가 생겼죠. 정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면은 정관예우란 말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군에서 저는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가장 멋있는 계급장이 대령 계급장이었어요. 정말로 멋있죠. 권위도 있고 물론 대위 계급장도 멋있지만은 그만큼 나라에 충성을 하고 우수한 인력이라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대령 계급장을 달했죠. 그 다음에 경찰 조직에서는 총경들 이제 다른 뭐 업무를 맡고 있는 총경들도 있지만은 서울만 해도 한 25개 경찰서에서 각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수장들이 총경들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대민을 상대로 하면서 어떤 한계가 없을 정도로 그 지방에 자기가 접촉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난 경찰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찰에서 총경을 하고 있거나 부대에서 대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국민들이 조금 어지럽게 혼돈스럽게 판단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건 아주 일부겠죠. 정말로 멋쟁이들 많이 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들, 간부들, 그 다음에 경찰 조직에서 일선에서 가장 멋있게 봉사할 수 있고 가장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총경들, 이 사람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스스로 그 충족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내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령, 그 다음에 총경, 공직의 상급 이상 이분들은 만약에 거기서 퇴직을 하게 되면은 한 2년 정도는 좀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를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군에서 대령까지 복무했고 경찰에서 총경까지 하고 국가공무원을 상급 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이제 헌신적으로 국가에 다시 한번 충성을 하고 싶다.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또 뭐 정치계로 온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물론 꼭 국회의원이 안 돼도 정말로 멋있게 국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죠. 그런데 꿈이 만약에 정치다 그러면 그래도 바로 옷 벗고 나오는 일이 없고 한 2년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또 휴가를 좀 줘야 되잖아. 경찰 업무를 하거나 군 업무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바로 정치계에 뛰어든다면은 거기에 또 그 하는 역할이라든가 방향이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러고 이제 정치계에 투신할 수 있도록 이런 좀 그 시간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분들한테.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많은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몸담고 20년, 30년 충성했던 군 조직이나 경찰 조직에서 여기서 자기가 해야 했던 것을 모두 버리고 정치권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 법조계에서도 그 한 2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가져야 되겠죠. 이번에 우리 대법원장에 취임하신 분은 학교 가서 강의를 했죠. 후학을 양성시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뭐 특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적인 모든 부분을 일소에 해결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패널들이라든가 방송 뭐 유튜브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게 자, 이렇게 만약에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은 향후에도 비상식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려면은 특권이 폐지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내다봤던 우리 장기표 선생이나 자유민주당의 고영기 대표나 이분들은 특권 폐지를 계속 이제 외치고 있는데 기존에 정치하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특권 폐지, 불체포 특권을 뭐 이렇게 얘기를 운운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제 그 사람하고 생각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십만도 되고 이제 몇만도 되겠죠. 국민들을 대표해서 민의를 전달하려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의 시각이 이렇게 좁았던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폐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의 근원이 모든 문제가 지금 난리가 났죠. 돌이켜 딱 생각하면 근원은 특권층의 특권이었다. 그런데 왜 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 근본적인 치유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뭐 특권층의 뭐 카르텔 얘기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막 특권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특권 폐지를 얘기를 해야지. 그러한 새로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22대에는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일반적인 국민 수준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정치인들의 상,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가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우리를 모시고 싶어요. 그래 받들고 싶어. 야, 참 저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저렇게 나서는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항상 그 사람들이 존중할 수 있도록 멋있는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자, 우리 지금 각 일반 방송부터 SNS, 유튜브, 언론 그리고 각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지금도 계속 이재명 대표의 특권에서 어디로 가고 전원을 하고 헬기를 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 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얘기야.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주 이 기회에 나는 이재명 대표가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전체적으로 특권층의 특권 폐지를 하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십시다. 새로운 사람들을 정치인들을 만나보십시다. 자, 간곡하게 외칩니다. 특권층의 특권 폐지. 자, 이번 4월 10일 선거의 가장 큰 이슈로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